두각을 낳는 친구들. 질문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학생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요? 그런 학생들은 한국인 선생님 또는 외국인 선생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교육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교육 고민을 해결해주는 대기자가 간다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등 부모님께 관심이 많은 국제중학교에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원국제중학교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보가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많은 정보를 좀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중학교와 비교했었을 때 국제중학교 어떻게 인식하면 좋은지 국제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 중학교와의 비교는 좀 쉬운 어려운가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머전 교육이라 그래서 영어 몰입 교육이죠.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동일한 방향으로 영어, 사회, 과학, 수학, 국제 수업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시로 30분 정도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하면 한국인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또 하고요? 그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학생들은 개념 원리를 한국어와 영어로 배우는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학생 중심의 수업 운영을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의 생활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국제중학교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일단은 원어민 선생님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점이 좀 일반 중학교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규모는 15명 정도는 비슷한가요? 항상 15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급이 15학급이기 때문에 복수 담임제를 위해서 15분의 원어민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좀 다른 수업을 진행한다는 건 국제중학교만이 추구하는 좀 인재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어떤 친구들을 원하는 건가요? 일단 학생이 목표의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목표의식을 갖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든 따라잡아요. 커리큘럼이 좋기 때문에 그 영어 환경에 일단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있는 학생들은 다 그 자기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목표의식이 있으면 이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겠지만 목표의식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생각을 아예 못하겠죠. 목표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3년간 한 1000시간 이상 영어에 그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재상에 적합하다 생각했었을 때 지원을 하더라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경쟁률이 상당하죠, 선생님. 경쟁률 때문에 늘 아쉽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대 1 가깝게 됩니다. 다 물론 추첨이죠, 선생님? 100% 추첨입니다. 개발한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우리 영훈국제중학교하고 대원국제중학교가 동시에 같은 날 진행을 합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시내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 만약에 국제학교나 해외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해외에서 온 친구들은 특례 귀국 입학 자격 조건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례 그 귀국 입학 자녀의 경우는 1년에 3명을 뽑고 있습니다. 3명이요? 많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겠네요. 그런데 어떤 때는 치열할 때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이렇게 추첨이 아니라 서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잖아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아니신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때랑 비교했었을 때 차이들이 있나요? 신입생들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물론 과거부터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 학생들이 좀 더 우수했다 우수하냐, 예,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네. 교육이란 건 우수한 인재만을 받아서 길러내는 게 아니고 예. 또 평범한 학생들을 예.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중을 생각할 정도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 학업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의외로 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니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초등학생들이니까 네네. 그 부모님 진로에 말씀 잘 대한 듣죠. 선택은 또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온 친구들은 잘 버티나요? 그런 학생들도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그 동일한 방향으로 수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예. 그 졸업할 때쯤 되면은 예.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채로 졸업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신입생을 보면 편차가 큰가요? 영어 실력에서? 아주 하이 클래스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네,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사실 영어가 부족해서 그 학업을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오히려 그 예. 힘들어하는 경우도 학교에 있어요. 적응을 못하는 경우 요즘 학생들 뭐 교우 관계 때문이라든지 예, 예.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지 예, 예. 영어 그 자체만으로 적응이 안 돼서 그 전학을 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국제중에 다니다가 네. 일반 중학교로도 가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뭐 집이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경우 있겠죠. 예.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가정에서의 그 갈등 요즘 중학생만 돼도 크죠. 그 자기 부분이. 의사를 예, 굉장히 드러내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국제중 하면 네.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입견도 있고 네. 서울에 2개밖에 없다 네, 보니까 그렇게 국제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직접 보기가 네.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선입견들, 오해들이 있어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먼저 어렸을 때 네. 해외에서 살았다가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네. 절대 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리터니들이 많을 것 같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소수고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선생님? 학교에서 좀 조사를 하나요? 그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죠. 네, 영유 네, 출신이라든지 네. 사립초등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있나요? 사립학교 출신들과 일반 그 국공립 학생들 출신들 비율을 보면 네. 지원한 학생 숫자에 딱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립초등학교보다는 국공립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합격자도 국공립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국공립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사립보다는.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사립이 월등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럼 선생님 영어 유치원 출신들은 좀 많은가요? 그거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영어 유치원, 네. 유치원까지. 유치원 관심 많으시거든요. 국제중학교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내신 경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그러게요. 실력으로 성적이 네.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성실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네. 선생님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네, 네. 국제중학교니까 네. 해외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대학을 염두에 두고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국제고등학교 내지는 외고로 가는 네, 품목까지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국제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지 않아요. 네. 네. 많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국제고등학교나 외국 고등학교를 예. 가고 예. 또 다른 쪽에 그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자유형 사립고나 자사고, 과학고 그런 데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특목고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네요. 특목고나 자사고. 네.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 네. 그렇게 염두에 네, 둬서 네. 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군요. 그리고 5번째로는 수행평가나 네. 과제량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많다고 말씀 주셨어요. 과제량은 좀 어떤가요? 비중이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과제도? 아니요. 수행평가의 비중. 수행평가요? 예, 근데 예. 수행평가는 집에서 했던 과제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진행되고 있고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학생들이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방과 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지 그 과제를 그 집에서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고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고 맞습니다. 그럼 따로 특별히 과제는 없나요? 부족한 부분 뭐 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 원서를 찾아본다거나 뭐 각종 그 도서관 그 열람을 한다거나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추첨으로 받기 때문에 다양한 서울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강남에서 많이 오지 않나요? 강남에서 오는 비율은 한 15%도 안 됩니다. 선생님 학군지는 많지 않나요? 학군지 출신은 많죠? 이 지역 출신들이 제일 많고요. 이 지역 출신이요? 네, 강북구 쪽하고 그 강북 전체 지역에서 골고루 오지. 와요. 문제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도 두각을 내는 친구들, 질문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학생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또는 외국인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 그 질문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나 유아 때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런 친구들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고 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그 기본 소양이 되는 독서 교육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지적 호기심도 왕성한 학생들을 그 키워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확실히 조금 다른가요? 다르지요. 혹시 영국제중학교 졸업한 친구 중에 좀 인상 깊은 친구라든지 베스트 사례라고 생각되는 친구 한 명만 예시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지금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회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이제 뭐 1회 졸업생이라고 봐야 30살도 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중으로 바뀐 다음에는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없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낼 예정입니다. 많이 나오겠죠. 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학부모님들을 만나실 기회들은 좀 있으신가요?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 한 1년간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셨어요? 회의를 했었습니다. 1년에 2번씩.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그 영상으로 회의를 몇 번 한 적이 줌으로 한 적이 있고 그러면 학부모님들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데랑은 조금 다른 점들이 있나요? 교육열이 조금 높다든지 예를 들면 뭐 특별한 공통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 비슷해요. 교육열 높을 것 같으신데.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야 뭐 어느 부모님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직이 몇 년 차시죠? 저는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만나셨고 중학생, 고등학생.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제 은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인터뷰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한 번만 나와주십사고 네. 이렇게 모셨거든요. 네. 그럼 저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아유, 우리 방 기자님이야 뭐 항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예.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었나요?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뭐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제가 이 담임 1년간 하면서 잔소리 한마디 필요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야, 그랬나요, 선생님? 저를 포함해서 네. 부끄럽지만 약간 뛰어난 성과를 내는 친구들, 학생들, 네. 제자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부모님은 어떤 응원을 해주셨을까요? 부모님의 응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예. 항상 우리 학생들 칭찬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들의 특징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이 목표의식이 생겨나고 행복감을 느끼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항상 드립니다. 부모님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 네, 부모님은 장점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학생에. 네. 그래야 칭찬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근데 단점이 부각돼요. 네. 그게 그래서 그 부모님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그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시고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장점을 찾아서 자꾸 칭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네. 저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정트리오를 길러낸 그 어머니가 쓴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잘한다 칭찬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랬더니 진짜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 정영훈 씨가 현재 세계적인 지휘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1970년대 초반에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차이코프스 콩쿠르 대회에 나가고 피아노 부분에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피아노를 계속 쳤으면 아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했을 텐데 어느 날 지휘가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어머니가 두말 않고 집 밖을 나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신 줄 알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지휘봉을 사다 주셨답니다. 지휘자가 되라고. 바로 응원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어머니의 칭찬을 먹고 이런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 했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예, 그만큼 응원이 중요하다. 그럼요. 혹시 선생님 오늘 좀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질문 안 드린 부분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이 국제중학교에 그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네, 너무 많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좀 남다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도 그걸 그 학생들한테 강요를 한다거나 그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 맹목적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을 몰아붙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늘 그 부모님들은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것이 또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도 교우 관계도 좋고 친구들과 이렇게 잘 화합하는 것 같습니다. 김찬모 선생님의 말씀이 국제중학교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감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대원이랑 영혼을 놓고 고민한다. 네. 그런 부모님과 학생한테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이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고민하는 부모님들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대기자 TV